네, 안녕하세요. 페이퍼튜브의 이준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이오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논문인데요. 이 슬라이드는 김범수, 김건우 연구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유넷, 어텐션 유넷, 그리고 R2 유넷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유넷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세 가지의 근간이 되는 유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의 논문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기존에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CNN을 돌린다 그러면은 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태스크를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하는 분할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로컬 정보를 마스크로 변환을 하는, 그러니까 프론트냐 백그라운드냐로 변환을 하게 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수행을 하던 기존 논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오리지널 이미지를 넣고 패치를 돌려요. 그래서 이 패치는 이제 뉴럴넷에 들어가서 요 가운데, 패치의 가운데 P라는 포인트가 프론트냐 백그라운드냐, 제가 원하는 마스크냐 아니면 배경이냐, 그거를 이제 probability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하나의 포인트를 위해서 요 패치를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포인트를 또 옆에 있는 포인트가 프론트냐 백그라운드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또 요 부분을 또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패치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리던던트하다. 그리고 패치 사이즈를 키우면은 연산이 느려지고, 근데 패치 사이즈를 키우면 당연히 로컬 정보는 많이 반영돼서 어크레시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패치 사이즈를 줄이자니 로컬 어크레시가 로컬라이제이션 어크레시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라는 게 이제 기존 논문의 단점이고요.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그리고 이제 본 논문에 대해서 좀 축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컨볼루션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고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 없이. 그리고 오버랩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이제 라지 이미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티드 로스 이 부분은 이제 셀 이미지에 대해서, 세포 이미지에 대해서 수행을 할 때 좀 주변 세포 간의 거리나 그런 걸 따져서 웨이트를 좀 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요거는 본 영상에서는 따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고요. 왜냐면 특정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좀 어떤 스킬 그런 부분이라서 좀 제너럴한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유넷 논문에 나온 이제 구조인데요. 딱 보시면은 왜 논문 이름이 유넷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U자로 모델을 그릴 수 있어서 이제 유넷이라고 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최종단에서 인코딩된 부분이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최종 아웃풋은 세그멘테이션 맵,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프론트냐 백그라운드냐. 그리고 가운데 이제 화살표는 뭐냐, 여기는 이제 인풋을 이제 인코딩 할 때 요 일정 부분을 잘라서 크롭해서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코더에 있는 피처 맵과 컨캣을 해서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 각 단계별로 이렇게 컨캣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산을 통해서 얻는 이점은, 일단은 그냥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페이셜한 정보, 그러니까 로컬 정보를 많이 잃게 되는데, 그래서 디코딩을 할 때 요
로컬 정보가 살아있는 인코더 부분의 피처 맵을 컨캣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로컬 정보를 많이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 굳이 카피를 한 이유는 컨버루션 연산을 통해서 외곽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의 요 이미지 사이즈와 인코더 부분의 요 이미지 사이즈가 맞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그냥 차원을 맞춰주는 방법, 뭐 컨버루션 연산 패딩을 사용하든 그런 방식으로 차원을 맞춰줘서 크기를 맞춰줘서 네, 그냥 크롭 없이 그냥 컨캣을 하게 되고요. 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린 이제 오버랩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 부분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컨볼루션 연산을 하다 보면은 요 외곽 부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그멘테이션 되는 부분은 요 노란색 박스밖에 없죠. 그러면은 다음번 연산을 할 때 요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요 날아간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맵이 이제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인풋으로 넣어줄 때 다음 마스크를 잠시만요. 네, 다음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좀 겹쳐서 넓게 잡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요 부분은 날아갈 거니까 요 노란색 부분, 박스 부분이 살아남겠죠.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이어지는데, 요 끝 날아가는 부분이 이제 겹치게 되면은 이 날아가지 않는 부분만 이었을 때 중간에 누락되는 부분 없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오버랩 스트래티지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후속 연구로 진행되는 것들은 이걸 사이테이션에서 진행되는 논문들의 경우는 네, 크롭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부분은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인데요. 일단 여기서 사용했던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은 엘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건데 기존 이미지의 어떤 좌표 값을 이렇게 3x3 어파인 매트릭스를 이제 연산을 통해서 좌표값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고, 이 매트릭스는 뭐 지금 요 3x3 매트릭스가 달라졌는데 이 경우에는 살짝 이동하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케일 변화가 되고요. 얘는 로테이트, 그리고 얘는 shear.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x3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이걸 이제 조금 랜덤하게 변수를 줘서 이제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살짝 셀 이미지라서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이미지는 함부로 이렇게 변형하면은 도메인에서 벗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할 때는 좀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거멘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존 논문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논문은 어텐션 유닛인데요. 이거는 올해 2018년도 MIDL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요. 일단 구조를 보시면은 유닛인데 여기에 어텐션이 추가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인풋 피처의 차원과 형태와 사이즈와 디코더에 있는 같은 스테이지에서의 피처의 크기가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카피 앤 크롭이 크롭 부분은 딱히 없고요. 특별하게 추가된 건 어텐션 부분인데, 이 어텐션 게이트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인풋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G랑 X. 이제 X는 여기 인코더 부분에서 오는 피처고요. 그 다음에 G는
요 디코더 부분의 아랫부분에서 들어오게 되는 게이팅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인풋 피처,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들어오는 피처에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게이팅 시그널에다가도 웨이트를 곱하고, 그 다음에 합치게 되죠. 그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차원, 이런 쉐입의 이제 피처 맵이 나오는데요. 얘를 이제 원바이 원 컨브, 이건 3차원 피처이기 때문에 원바이 원, 2D 같은 경우에는 원바이 원이 되겠죠. 네, 이 연산을 통해서 요 차원을 축소시키죠. 네,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축소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시그모이드를 한번 통과를 시켜서 이거를 이제 어텐션 코에피션트, 어텐션 마스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얘랑 이제 아까 왼쪽에서 인코더 부분에서 오던 그 피처와 네, 마스크를 씌워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게이트에 어텐션 게이트의 아웃풋이.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사용했던 저희가 이 논문에 사용을 했던 요 수식이 사실은 예전부터 신경망 번역에서 어텐션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 수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좀 어텐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스탠포드 강의 CS224N 강의 자료를 좀 발췌를 해왔고요. 네, 일단은 요 그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풋으로 어떤 언어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영어로 바꿔주는 그런 번역기죠. 네, 근데 번역기를 할 때 이 모든 인풋 피처를 반영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RNN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바틀렉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텐션을 통해서 이렇게 인풋 피처를 좀 뽑아 쓰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어텐션이 사용이 됐는데, 일단 이거는 베이직 어텐션, 기본적인 어텐션이고요. RNN에서 잠시만요. RNN에서 일단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RNN에서 일단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다 있고, 디코더에도 당연히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간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와 가장 유사한 피처면은 지금 예시로는 요 맨 마지막 피처가 되겠네요. 요 맨 마지막 피처와 가장 유사한 피처가 어떤 피처인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구하면은 이렇게 유사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네를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피처와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텐션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얘를 디코더와 컨캣을 해서 그 다음에 아웃풋을 뽑아내게 되죠. 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쓰이는 어텐션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라고 언급할 만한 부분은 일단 이거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트 간의 차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디코더에 있는 차원과 인코더에 있는 부분의 차원이 맞아야 되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사이에는 뭐 더 학습할 부분이 없고요. 당연히 히든 스테이트 벡터는 학습이 되겠지만 코사인 시밀러리티 자체에서는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게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텐션인데요. 네, 이거는 아까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대신에 중간에 요 웨이트 하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인코더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아까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구했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이제 웨이트가 하나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웨이트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차원을 맞춰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네, 또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적용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텐션 종류는 이제 어디티브 어텐션인데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소개드린 논문에서 사용하는 어텐션의 종류고요. 아까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인코더인 디코더인 히든 스테이트를 뭐 ST라고 하고, 인코더에 해당되는 거를 뭐 HN이라 그러면은 ST랑 H랑 이렇게 곱했는데, 이번에는 S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디코더 벡터에 적용되는 웨이트와 인코더 피처에 적용되는 웨이트를 따로따로 두고 그걸 합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on-linearity 펑션을 통해서 웨이트 코에피션트를 쭉쭉쭉쭉 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어텐션에서 이제 착안을 해왔는데, 어텐션 유닛 같은 경우에도 사실 쓰려면은 어디티브 말고 다른 멀티플리케이티브 어텐션도 쓸 수 있는데, 어디티브 어텐션의 성능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논문은 R2 유닛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R2가 일단 어떤 의미의 R2인지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R2는 일단은 하나의 R은 레지듀얼이고요, 또 하나의 R은 리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지듀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제가 기존 CNN 같은 논문들에서 이제 뉴럴넷이 점점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스킬 커넥션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게 이제 레즈넷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 스킬 커넥션을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지듀얼 레이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킬 커넥션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레지듀얼 하나의 R이죠. 또 하나는 리커런트입니다. 이제 RNN 구조에서, 근데 여기서는 RNN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리커런트 컨볼루셔널 뉴럴넷인데, 기존의 RNN은 여기에 히든 투 히든,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 간의 그 웨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웨이트를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로 갈 때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펼쳐서 보면은 하나의 피처 맵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컨볼루션 연산을 한번 거치죠. 그리고 피처 맵이 나옵니다. 얘를 같은 컨볼루션 연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요 X로 들어가는 부분은 인풋이 또 한 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컨볼루션 연산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커런트 컨볼루션 뉴럴 넷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논문에서 최초로 적용한 논문 아니고 이전에 있던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유닛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기본적인 유닛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유닛의 각 스테이지마다 끝에 리커런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파라미터 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성능은 더 좋은데. 그래서 기본적인 컨볼루션 뉴럴넷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리커런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같은 컨볼루션 웨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웨이트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레지듀얼 컨볼루션도 뭐 인풋을 그냥 스킬 커넥션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 그 포워드에 비해서 따로 추가되는 웨이트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특별하게 뭐 웨이트가 추가된다거나,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 없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건데요. 일단 리커런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본 논문에서는 그냥 좀 더
축적된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네, 결과를 이제 쭉 비교했는데 recurrent unit을 사용한 거, residual unit을 사용한 거, 그리고 R2 unit 둘 다 사용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네, SE는 이제 sensitivity인데 네,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specificity 그리고 이건 이제 accuracy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제 자카드 인덱스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그러니까 정답 마스크랑 세그멘테이션 리절트를 이제 합집합분의 교집합을 한 거고요. 네, 요거는 분모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랑 세그멘테이션 리절트를 더하고 그 다음에 분자로 교집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스코어를 이용해서 비교를 했고요. 네, 여기 나오는 T2, T3는 아까 리커런트를 몇 스텝 반복하느냐, T2는 2번, T3는 3번 이런 거고요. 네, 그 결과를 좀 보자면은 얘는 원본 이미지, 그리고 얘는 정답 레이블, 얘는 아웃풋, 얘는 이제 아웃풋을 스레시홀드를 0.5를 매겨서 네, 이렇게 뽑아낸 거고요. 한번 정제를 한 거죠. 그 0 또는 1로. 그래서 뭐 이거는 롱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거고, 데이터셋이 이제 뭐 롱에 대해서도 하고, 아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스킨 캔서 피부암에 대해서 수행을 한 거고, 네, 앞에 보시면은 네, 이 베셀에 대해서 블러드 베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과 다양한 스코어로 비교를 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메디컬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논문 유넷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올해 나온 이제 유넷의 어떻게 보면 응용판인 그 논문들 2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첫 영상이라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네, 말을 잘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혹시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혹시 댓글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